네. 자, 이제 여러분은 광장에 모이셨습니다. SML. 뭐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이어서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진짜의 고수의 냄새가 나질 않는다. 그럼 바로 X 눌러주시면 방송은 5분 만에 종료입니다. 저도 빨리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게 될지. 자, 오늘 3프로TV SML 첫 번째 출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을 낭만 PB라고 아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 상봉지점 황우식 대리님 감히 신청하셨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안타증권의 황우식 대리님 어떻게 신청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전부터 계속 좀 주식에 대해서 혼자 좀 고민도 많이 해왔었고, 네. 그래서 좀 이제 생각하는 바들이 좀 있는데, 좀 이제 이걸 많은 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런 코너가 진행되는지 미리 알지는 못했는데, 네. 계속 한번 출연을 희망해보고 싶다라고 작가님께 이제 몇 번의 지속적으로 대시를 하다가 이제 네, 이렇게 네, 좀 네.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PB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들을 잘 불려주는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겠죠. 네네. 예, 주로 이제 주식 쪽으로 많이 네, 비중을 좀 두고 그렇습니다. 계신가요? 네,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하는데 일단 네. 뭐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건 주식 운영 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분 정도의 자유 발언 시간을 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을 설득하셔야 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어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저희가 필요한 혹은 뭐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뭐 효과음을 좀 넣어달라, 아니면 뭐 이렇게 땀 흘리는 거라도 좀 해달라, 뭐 특수 효과가 필요하다, 하여튼 뭐 등등. 제가 혹시 해드릴 거 나중에 뭐 이거 안에서 난 못해서 이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 네. 뭐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PPT 자료가 조금 이제 PPT 준비를 자료? 해왔는데 3분 자유 발언 시간에 PPT 네네. 자료 좀 필요하시군요.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면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트북이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 아직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일단 돼 있습니까? 뭐 그냥 발언을 이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럴까요? 이분들도 네. 약간 좀 뭐랄까 이 투자에 온 사람들 즐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시간 좀 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 SML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요, 저희 이메일 주소 저희가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나오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무슨 증권회사 소속 아니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정도 아이디어는 내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잘하는 누군가가 여기에 나가서 한번 본인의 이름을 좀 드높이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착하게 생겼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어떻게든 뭐 전문가분들 많이 좀 나오시긴 합니다만, 또 꼭 정해진 이야기 말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들 혹은 뭐 괜찮은 접근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널리 좀 같이 공유하자, 이런 이제 취지인 거예요. 네, 바쁘신 분들은 뭐 꼭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재미로 보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3분 발언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3분 지키겠습니다. 네. 레디 액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근무 중인 황우식 PB라고 하고요. 일단 저희 회사 사내에서 그리고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낭만 PB라는 필명으로 뭐 나름 이제 약간의 인지도가 뭐 없지는 않은 뭐 이제 그런 이제 제 나름의 영역과 스타일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처해진 이제 환경들이 모두 다 다르고, 이제 그에 따라서 사람마다 처해지는 이제 뭐 관점이나 가치관, 인내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사람마다 모두 이제 심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공적인 투자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그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이제 시장 참여자 중 이제 한 사람인데 이제 제가 직접 시장에서 이제 부딪혀도 보고 이제 깨져도 보고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PB라는 직업인으로서의 고민 그리고 이제 PB이기 때문에 이제 배울 수 있었던 이제 직장, 고객, 전업 투자자분들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배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의 언어와 저의 관점으로 그 저의 센스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고자 형, 이 자리에 서로에 너무 신청해보게 긴 것 되었습니다. 같아요. 네. 벌써 지금 그래서 1분 한참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에 이제 황우식의 이제 식을 따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투자의 커먼 센스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이제 식스센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식스센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스센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언어와 저의 관점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제 테마주의 가치 평가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뉴스나 언론 등 매체에서 하는 얘기들만 듣고 이제 뭐 단기 고점에 물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계속 오른 주식을 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참다가 이제 고점에서 매수해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가상화폐나 부동산 등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사실 이 재료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되어도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물리거나 혹은 이제 뭐 심각하게 헛발질할 가능성을 많이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테마주에 대해 테마주의 가치들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제 오늘 저 얘기가 궁금하시다라면 이제 찬성표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마주를 잘 네, 고르는, 그러니까 돈 버는 테마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군요. 네, 뭐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테마주 가치평가법. 테마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이 있다. 나에게는. 네,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듣고 싶으시면 네, 더 듣고 싶다. 네. 아니, 그만 듣고 싶다는 분들도 투표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앱을 한번 우와!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네. 결과가 혹시 대충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만 듣고 싶다가 더 많아서 네, 그만하게 되면 네.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다시 이제 일하러 회사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갑니까? 네, 그래. 술 한잔 하거나 이럴 생각 없으시고요. 뭐 하고 싶은데 일단 회사로 가서 퇴근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 아니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3분을 저희가 드렸는데 현재까지 스코어는 말이죠. 네. 자, 여러분도 너무 장 안 좋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장 안 좋은 건 이분 탓은 아니잖아요. 자, 요즘 테마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습니까? 테마가 이렇게 안 좋을 때 그 테마에 맞는 기업들의 정확한 가치 평가, 테마에 막 그냥 휩쓸려서 고점에 샀다가 이렇게 막 망가지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생각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20초 안쪽 남았고요. 여러분. 자, 유한타증권 저 상봉동인 말입니다. 저 어디야 그 망우동 옆에 그쪽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데만 해도 몇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택시 타고 5초, 4초, 3초, 2초, 1초. 네. 야, 91.8%가 더 듣고 싶다. 와, 대단한데요? 총 279분이 네. 참여를 해주셨고요. 더 듣고 싶다가 91.8%가 나와서 네. 제가 좀 약간 장난을 좀 쳤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합격하셨으니까 합격이라기보다 하여튼 뭐 듣고 싶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한번 그러면 테마주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살짝 몇 가지 좀 정의를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마주란 이제 주식시장의 특정 이슈나 이제 뭐 현상 등에 따라 함께 반응하는 종목들의 집합을 이제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특정 이슈나 현상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재료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재료의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재료의 정의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이슈, 사회적, 환경적 현상, 그리고 이제 시대적 배경이나 트렌드, 뉴스, 정책, 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담고 있는 기대감들을 저는 이제 재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료를 이제 악재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주가에 이제 호의적인 재료들을 이제 호재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일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인데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재료들을 보면 이제 영향력이 강한 반면 또 어떤 재료들은 영향력이 약하고 또 어떤 재료들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반면 어떤 재료는 이제 뭐 하루 이틀 혹은 심지어 뭐 장중에 반짝하고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종 혹은 사실 꽤 자주 이제 뉴스나 뭐 언론 등이나 이런 매체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이제 우와 해서 따라붙었다가 네. 이제 뭐 단기 고점에 물려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처음에 이제 별로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별 관심을 없었는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관망하다가 아닐 거야 하고 이제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포모 매수 즉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나 빼고 남들은 다 떼돈 버는 것 같고 이제 나만 소외될 것 같으니까 이제 참다 마지막 끝물에 이제 뇌동 추격 매수를 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이제 모든 투자에 걸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 아마 대부분은 이제 이런 현상들을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지난 2, 3년 동안에 뭐 이제 벼락거지가 될 거라는 공포감에 이제 영끌 매수라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재료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되어도 최소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물리거나 좀 심각하게 헛발질을 할 가능성을 좀 현저하게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장에서 재료나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이 재료가 이제 단발성으로 반짝하는 재료임을 알면은 당연히 이제 무리하게 따라잡지 않을 것이고 혹은 어떤 재료가 나와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이 재료가 강한 재료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조급하게 손절매로 이제 털리기보다는 적절한 대응으로 좀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는 요런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료를 잘 분석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하신 게 예를 들어 100이면 100을 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핵심은 재료를 잘 분석하는 거다. 그게 네, 내 맞습니다. 테마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재료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재료를 평가하는 요소들을 사실 몇 가지 좀 이제 체계적으로 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마주의 이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재료 분석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시장을 바라본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사실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냐면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재료들이나 이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통계적이고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그러니까 경제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인 건 저는 이제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형용사 다 빼고 가겠습니다. 재료 뭘 분석할 건데 어떻게 분석할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쭉 넘기고 네.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 아침에 지금 시간 없는 분들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주나 이제 이런 재료의 가치 평가를 분석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제 중요도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영향력의 범위와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이제 강도가 강하고 이제 사안이 심각할수록 이제 우리는 좀 더 좋고 강한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막연함인데 이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뭔가 확실해지고 이제 좀 눈앞에 선명해지면 이제 따라 붙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네.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사는 것이고 당연하죠. 이제 그게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처럼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수익성이 있다는 말인데 네. 그래서 뭔가가 되게 확실하고 선명해진 상태보다는 사실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적당한 막연함이 있는 게 좀 더 기대감을 키워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가 확정된 당연히 이제 호재 쪽이겠지만 네, 그 맞습니다. 확정된 호재보다는 뭔가 조금은 불확실한 약간 안개 껴 있는 것 같은 그런 호재가 더 좋은 재료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앞에 요소들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재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신선함이거든요.
이제 사람은 사실 이제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엇이든 이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점점 둔해지게 돼서 이제 역치가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역치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함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성에서 사람의 심리가 가장 크게 반응하고 여기서 기대감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호재 재료의 중요도, 그 다음에 약간 좀 불투명한 막연함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함,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나눠주신 건 좋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재료가 좀 중요한 건 영향 많이 미칠 건지 아니면 뭐 새로 나온 건지 이 정도는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요걸로만 얘기해 주시긴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물리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막연함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순간 이제 많이 혼동을 하는데 이제 사실 모든 것 상황이 투명해지고 상황을 이제 확인해가면서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러면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돼서 보고 그래서 계량적으로 좀 이제 재료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실수를 줄이고 타율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계량화가 가능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개인의 경험치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측정을 한번 이제 점수를 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제 요렇게 표현이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확실한 것보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기대감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막연함이 조금 있을수록 더 좋은 재료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마지막에 거듭 제고 을 시키듯 재료의 힘을 가장 크게 폭발시키는 힘은 바로 이제 이 신선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이제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드릴까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테마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테마주의 꽃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대선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 사실 뭐 이게 중소형주나 대선주에만 이제 적용되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좀 가장 이제 편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들었고요. 혹시 각각의 대선 당시에 이제 가장 강했던 주도주나 뭐 가장 강했던 주도 테마가 뭐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뭐 대략 그 MB 때는 뭐 4대강 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가 있었나?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좀 하나하나 좀 네네.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제 그 17대 이명박 대통령 대선 당시 시절에 이제 이화공영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대강 관련주로 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18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당시에는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이제 써니전자라고 해서 이제 안철수 관련 당시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선 때는 이제 뭐 당시 대통령이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SY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반기문 관련주로 이제 지목이 되었던 그런 종목이 가장 크게 급등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대선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이제 바로 이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본인 관련주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급등을 했던 이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테마주들의 어떤 이제 왜 주도주가 된지 흐름들을 보면은 사대강 같은 경우 이제 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최초의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었고 이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을 했었다라는 것이 좀 큰 재료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정치인이 아니셨고 최초에 이제 뭐 의사를 하셨다가 이제 뭐 기업인이 되셨다가 이제 엔잡러이시고 또 당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릎팍도사라고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본인의 뜻을 얘기하면서 이때부터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 대선 테마주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오해를 하고 그러세요. 대선 테마주 하라는 게 아니고 테마주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과거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혹은 기억하실 만한 테마주, 뭐 아무래도 이제 대선 테마라는 게 제일 큰 테마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는 거고요. 뭐 대선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뭘 또 대선 테마주입니까? 그쵸. 하실 건 아니고 정치 테마주는 그리고 아마 더더군다나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크게 정치 테마주는 아마 별로 추천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네, 뭐 그건 경제 이제 논리가 아닌 다른 게 막 너무 많이
개입이 좀 되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재료들이 강한 재료인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이어나가면은 이제 당시 이제 반기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기성 정치인이 아니었고 이제 한국 최초의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기성 정치인이 아니었고, 사실 처음에부터 대선 주자나 이쪽에 관련이 없다가 이제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좀 대선 주자를 급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최초라는 타이틀과 이제 기존에 예상되지 못했던 의외성 이런 것들이 있는 재료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강한 재료의 요건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신선함의 요건들인데, 이제 어떤 최초 그리고 이제 의외성 이런 것들이 가장 재료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대선주를 좀 언급을 드려봤고요.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을 빨리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네. 예, 준비하신 내용 중에 그래도 이건 꼭 전해드려야 된다라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만 조금 이제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도, 그 다음에 막연함, 거기에 이제 신선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테마주에서는. 네. 자, 그러면 요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의 테마들에 대한 가치 평가도 요 공식대로 하면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뭐 아까 이제 대선주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제 직전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나 가상화폐들 혹은 이제 뭐 P2E 게임 관련주들도 사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움 이런 신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조금 이제 크게 상승했던 테마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로봇 관련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이런 중요도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제 어떤 인터넷과 같은 것처럼 이제 우리 생활 이제 넓은 영역에 걸쳐서 영향력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그러니까 있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미숙했던 것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가면서 조금 이제 새롭게 좀 신선함을 더해주고, 또 신제품들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이족 보행 로봇이나 기타 이제 새로운 용도로 활용된 로봇들이 많아지면서 좀 네네네. 신선함이 더해졌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테마주는 사실 뭐 어떤 거나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뭐 정량 평가가 가능하지는 않겠죠. 특히나 이제 테마주는 조금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네네. 예, 그래서 어떤 테마가 시작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야, 저거 뭔데 이렇게 막 오르는 거야? 이제 계속 보기만 하다가, 야, 저거 진짜 가는 건 계속 가나? 이제 이런 생각에 샀다가 고점 물리고 이제 못 빠져나온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는 가지 마시고, 요런 이른바 중요도, 그다음에 막연함, 그다음에 뭡니까, 신선함, 네. 요거를 잘 판단하면서 테마주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거나 혹은 뭐 피해를 줄이거나 이렇게 이제 하시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제일 테마가 로봇하고 AI 뭐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미차전지. 네, 그렇습니다. 네. 로봇이나 AI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신선함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가요? 네, 신선함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선함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인터넷 이제 어떤 포털에서 검색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한 방에 위로 이제 상위로 노출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많이 신선함이. 검색이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이제 이게 좀 신선한지 아니면 좀 많이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식상해진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 AI나 이제 로봇주들이 좀 더 강했던 측면은 사실 좀 막연함이란 부분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막연함.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또 이제 과거에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나 한글 컴퓨터 같은 종목들의 이제 어떤 그 대폭등 시세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인터넷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전화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시세를 냈었고, 한글과 컴퓨터 이제 한컴 오피스 관련주로 해서 이제 뭐 인터넷 관련주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이게 터무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게 인터넷 관련주라고 하는 게. 근데 네네.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이 다들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만은 그때 몰랐으니까. 네, 몰랐고, 그런 막연함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더 자극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에 대한 재료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해보고 있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자에는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수익기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확실해진다는 건 사실은 이제 이게 확신을 가진 자리라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보다 자세히 언급을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자기가 평생 꿈꾸는 이상형과 뭐 소개팅을 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 기간이나 이런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정말 원하는 이상형과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뭐 당장 오늘 데이트를 하는 경우 그리고 혹은 이제 내일 갑자기 데이트가 잡혔을 경우 혹은 이제 1개월 후 혹은 3개월 후 데이트가 잡혔을 때 이제 각각의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이 데이트라는 것이 이제 재료의 비유가 될 수가 있고 데이트 날짜가 재료 노출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갑자기 오늘 뭐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재료가 툭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뭐 허둥지둥대다가 이제 뭐 데이트가 뭐 정신없이 끝나버리고 막상 끝났을 때도 이거 허무하기만 하고 굉장히 후회가 많이 남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끝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남죠. 기대감이 허무하죠. 왜냐하면 사실 뭐 커질 여지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갑자기 너무 들어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내일 당장 데이트가 잡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뭐 너무 허둥지둥대고 데이트 준비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아마 이 역시도 뭐 어떻게 데이트는 하지만 아마 그렇게 만족스럽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케이스가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을 두면은 처음에 기대감이 숙성되고 점점 커질 시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뭔가 막연하게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대감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정도라고 보고 반대로 이게 기간이 또 너무 길어버리면은 처음엔 좀 되게 우아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또 금방 또 멀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식상해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기다리다 보면 사실 또 다른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크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사실 뭐 단기적 시세에 그치기가 쉬운데 네. 이제 단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3년에 어떤 데이트가 예정돼 있지만 만약에 그 전에 뭐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거나 어떤 좀 다른 이슈가 있다. 즉 이제 뭐 이 재료가 노출일은 아직 멀었지만 그 전까지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이런 이슈 자잘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대감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뭐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차라리 저 데이트 요거가 처음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출연하신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마주란 어떻게 가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듣는 분들께서는 계속 뭐 하라는 얘기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혹은 뭐 네네. 이해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상봉이면 제가 생각한 거기 맞죠? 면목동 옆에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상봉 맞습니다. 터미널 그쪽 있던.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상봉동 분위기 괜찮습니까 요즘에? 뭐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습니까? 네. 아니 또 오시는 분들 고객분들의 또 어떤 시장 민심 뭐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혹시 이 얘기는 내가 꼭 해드려야 되는데 깜빡한 거 혹은 뭐 이 얘기는 정말 내 빠뜨릴 수가 없다. 난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준비한 내용들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요 내용들을 준비한 게 뭐였냐면 이제 뭐 어떤 재료가 터지고 시세가 나면은 다들 이제 너무 좀 급하게 따라붙고 이러다가 물리는 분 경우들을 너무 많이 목격을 해서 네네, 맞습니다. 좀 이제 너무 급하게 붙기보다는 사실 이제 진짜 강하고 좋은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은 항상 다시 또 이제 들어갈 기회들은 또 주기 때문에 눌림목 같은 게 나오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중소형주나 테마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경우에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질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대형주나 다른 투자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분들께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숙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네네네네. 사실 뭐 너무 터무니없거나 좀 이제 큰 헛발질은 좀 많이 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유, 저는 뭐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데 많이 좀 흔들리는 네네. 이제 스타일인데 왜냐면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이거 내가 지금 뭐 시대를 못 잊고 있는 건가 나만 뒤떨어진 이런 생각들만 하거든요. 네, 그럴 이제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게
계속할 만큼 그 중요한 건지 아니면 뭔가 아직은 확실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의 기대가 좀 모일 만한 그런 여건이 좀 되는지 그리고 네. 이게 이전에 없었던 것이라 확실히 사람들이 좀 신선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가면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혹은 이 정도면 완전히 다 노출이 된 것 같다 등등 이런 걸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뭐 아주 요즘같이 테마주가 계속해서 지금 화제일 땐 네. 적절한 주제를 잘 선정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후회가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네네. 뭐 다른 분들은 좀 더 실전 내용이나 더 이제 원하는 내용들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뭐 혹시 다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저는 뭐 아무튼,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모실 만한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 좀 짚어주셨고 요즘 같은 때 아주 적절하게 잘 마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유한타증권에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들도 종종 계신데 네. 어떻게 상봉동에서 여기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멀죠. 네, 조금 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못 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뭐 불러주신다라고 하면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올 네, 의향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름 장명센터도 좋은 것 같아요. 식스센스 그죠? 예, 우리 황우식 대리님의 식스센스. 종종 제가 좀 연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가치 평가를 하는 우리 황우식 대리님의 방법을 좀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첫 방송이라 아마 부담도 꽤 크셨을 텐데 네. 잘 이렇게 소화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이제 좀 너무 좀 허무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주말부터 이제 뭐 뉴스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좀 더 제가 편안하게 잘 전달을 해드렸더라면 네네네.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시간이 되고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상봉동에 우리 유한타증권 황우식 대리님과 오늘 첫 번째 SML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황우식 대리님처럼 출연하고 싶은 분들 저희한테 메일로 신청 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장난컨대 한 달 혹은 뭐 요쪽 저쪽에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우식 대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죠. 네. 자, 우리 SML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 나 정말 저분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3프로TV 나가서 한번 저 모양을 한번 또 보여주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SML 앞으로 잘 될지 여러분이 좀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이 투표 시스템 아주 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투표 조금 더 잘해주시고요. 요건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